네, 오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예, 하루 네. 결석 하셨네요. 예. 죄송합니다. 네, 사과드립니다. 예.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뭐 사과까지야. 저는 사과를 아는 사람이니까요. 네. 예, 자, 사과는 피드백 아닌 것 같고요. 아 예. 그렇군요. 예. 더 좋으셨다는 분들도 꽤 계세요. 우리 또 권 앵커님이 훨씬 좀 더 좋으셨던 것 같아요. 오해입니다. 오해입니까? 전 똑같습니다. 뭐예요? 더 안 좋았다는 것도 이거 이 대답은 굉장히 굉장히 더 기분을 안 좋게 만드는 것 같은데. 훨씬 그래서 저는 지금 1년을 넘게 청취율이 그런 네. 의미가 아니죠. 1년 네. 넘게 하신 분하고 똑같다는 게 아니고. 네. 잠깐만요. 어머나. 아니. 더 좋았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히 어제 더 즐거워 보이셨다는 댓글이 있는 거 보니까 뭐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저는 돌을 맞으면서도 묵묵히 제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엉뚱한 걸로 사람을 몰아붙이시네. 괜찮습니다. 예. 자, 피드백 타임 시작합니다. 예. 9348님께서 이 정권은 어쩜 이리도 법 기술만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전 정권과 정적 죽이기에 함몰되어 국정 현안과 민생 해결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모든 행태가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다인가요? 국민 감정과 정서, 도덕적, 정치적인 영역은 생각지 않는가요? 예.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다행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수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는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네. 검찰은 한쪽은 전혀 어떤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 의심들이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추후에 시간이 지나서 정말 이런 과정들에서 검찰과 판사가 아주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어서 안 좋은 피해를 끼쳤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처벌이 가해져야 이런 안 좋은 일들의 악순환은 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여태껏 사법부나 검찰의 잘못은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 만약 있다면 그 부분도 해결해 나가야 될 분명한 과제가 되겠죠. 네, 예. 그 과제 우리라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8538님께서 안녕하세요. 레스토랑 운영하는데요. 매일 6시면 한쪽 귀에 무선 이어폰을 끼고 권순표의 뉴스 알킥 들으면서 일했습니다. 바빠서 못 듣게 되면 나중에라도 꼭 다시 들었는데요. 요 며칠은 집에서 편안하게 듣고 있습니다. 마음은 편치 않지만요. 셰프님 두 분이 사직하셔서 당분간 매장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너무나 많이 힘듦이 있는데 구인난도 힘들어서요. 아무튼 개인적인 일보다 나라가 전체적으로 어지럽다 보니 분노가 치밀고 밤에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뉴스 알킥 들으면 진실을 알아가는 창구로 삼고 있음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권순표 앵커님, 오윤혜님 항상 건강하시고 응원합니다. 저희가 정말 이분을 더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분노도 정말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버텨 보면은 더군다나 셰프 두 분이 그만두셔가지고 지금 저녁 장사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요새 자영업자분들은 정말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에 대한 어떤 출구가 안 보인다는 게 더 두려운 거겠죠. 저희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대한민국. 그 코로나 때 힘든 시기도 우리가 정말 힘을 모아가지고 많은 것들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엄청 높은 국민성으로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한순간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게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도 두렵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두렵지만 이 두려운 상황에 대해서 자꾸 나아지고 있다고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 어딥니까? 그 근거의 출처가 어딥니까? 혼나야겠네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큰 권력을 가진 분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게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위기를 같이 공유를 해야지 해법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자꾸 괜찮다 그러니 도대체 누가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그러다 보니 전국 대학가에서도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 대학가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먼저 지난 15일에 경북 경산의 대구대학교에서 가장 먼저 윤석열 정권은 국정 운영 전반에서 실패하고 있다며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 발표했고요. 어제는 경북 안동의 국립 안동대 교수들이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민생 파탄의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경북대 교수와 연구자 179명이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조금 자세히 전해드리면
이제 문제의 차원이 달라졌다.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며 국민들은 IMF와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 모든 국민은 입틀막 당했다. 끝내 대통령이 국민의 말을 들으려고도 헤아리려고도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가 물어야 하는가?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대통령은 물러나야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끌어내려야 한다. 예, 굉장히 어떤 이 단호하고 분노에 차 있는데요. 네. 이 교수와 연구자. 그러니까 네. 이 지역은 지금 여당 또 대통령의 어떤 텃밭이죠, 네, 완전. 핵심지층이 네. 있다는 곳인데 그런데 그 지식인들이 보기엔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지식인들 보기엔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이 정도로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좀 들어야 되는데 듣질 않은 것 같아서요. 네, 들을 때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경북대 교수들 시국 선언문에 총 179명 연명했는데 예. 이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요구 당시 서명한 인원이 88명이 2배를 넘는 숫자라고 예. 합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계속되고 있는 시국 선언 참여자가 총 2천여 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어떤 교수님 연구원들 뭐 이런 분들이 2,000명이라 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어떤 이 사회에 지식인이란 분들이 2,000명 이런 내용을 발표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네. 근데 아직도 여기는 긴장감을 요새는 또 약간 박수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요. 긴장감은 뭐 이제는 좀 모두 해결됐고 뭐 이런 식으로. 예. 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런 한다면 분위기가도 읽혀지는 것 같고. 네. 예. 지금 대학가의 시국 선언이 앞으로도 굉장히 확산될 조짐인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정부로서 이런 움직임을 멈추기 위해서는 만약에 정부 관계자라고 한다면 우리 권 앵커님께서 어떤 거를 조금 방안을 내세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정부 관계자가 아니고 네. 국민들 다 아는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윤혜 씨도 지금 머릿속에 다 알고 있을 것 같고 답은 네. 뭐 그 답은 아는데 저렇게 꼼짝을 안 하니 뭐 여러 가지 스스로 결정을 못하면은 국민이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국민들 머릿속에 있는 답을 어떻게 관철시킬지를 고민해 봐야겠죠. 왜냐하면 네. 아무 얘기를 안 들으니까요. 예. 근데 뭐 언젠가 말을 들으려나요? 국민들의 말을?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는 아까 그 경북대 교수와 연구자들이 발표한 시국 선언문에서요. 이 문장이 굉장히 와닿아요. 이제 문제 차원이 달라졌다는 부분. 이제는 예. 이건 어떤 옛날에 뭐 사과하니 안 하니 뭐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달라진 상태 같아요. 국가의 위기 상황이요. 근데 네. 이분들의 말에 저도 상당 부분 고개를 끄덕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문장도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네. 여기 고개를 끄덕이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제 대통령 골프 논란 후속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은 예. 윤 대통령 군 골프장 라운드 현장을 취재했던 CBS 노컷뉴스의 한 기자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빼앗기고 예. 경찰에 임의 동행을 요구받은 게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는 경호처를 대상으로 관련 질의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방금 말씀하셨던 엎드려가지고 은신해서 촬영을 했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장소가 어딘지 어제 찍어왔습니다. 찾길가예요. 저기가 숲속입니까? 저기가 은신이 가능한 장소예요? 찾기를 벗어나서 골프장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펜스에 있었습니다. 펜스 밑에. 펜스가 저 바로 앞에 있잖아요. 저희가 맞습니다. 숲이냐고요. 예, 충분히 은신할 수 있고요. 얼마 전에 트럼프 후보자도 12시간 동안 암살 용의자가 잠복하고 있다가 그러면 이 기자가 암살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에 위의 상황으로 판단한 것입니까? 그 당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근무자. 네. 지금 예. 기자와 트럼프 당선인 암살 사건을 비교해서 비교한 거죠. 거론됐습니다. 그 당시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저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과연 카메라를 들고 있고 나중에 보면 기자 신분도 다 얘기를 했고 밝혔죠.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다니는 길거리에서 촬영을 했고 네. 이거를 과연 듣기 싫은 보도는 일단 그냥 틀어막고 보려는 마음인지 이것이 정말 경호를 위한 것인지 네. 국민들의 어떤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그리고 예. 앵커님께서 걱정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바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문제 인식 수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첫 일이라면 저런 주장들 네. 경호의 위해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엔 이런 주장을
자세히 그 현장에 없었으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네. 그동안에 벌어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 틀어막고 사직 끌어내고 나가고, 듣기 네. 싫은 얘기하면은. 네. 근데 그런 일들이 어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일도 어떤 쪽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어떤 합리적인 판단일까? 네. 이번 일도 과연 위해를 막기 위한 경호적 목적이었는지, 뭐 심기 경호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네. 그러니까 싫은 보도를 하는 기자들은 끌어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네. 근데 그쪽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의 여러 행태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홍철호 전문수석은 윤 대통령의 골프가 외교 차원의 연습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대단하죠? 네, 골프를 전혀 못 치면 이거 라운드에 응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외교에 큰일 난다. 골프는 하루 이틀 한두 번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승리라고 봅니다. 줄넘기 정도만 하시라고 제발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드립니다. 예, 어제 더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네.